그렇죠! 우리 선수 옆으로 바짝부터 추월합니다! 그래! 가자! 여러분, 올림픽 경기 잘 보셨나요? 세계 선수들 모두가 이날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던 만큼 저도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올림픽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은 환장의 개막식이란 표현이 어울렸죠. 시작부터 끝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수들의 열정은 그 어느 경기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올림픽은 각 국가대표들의 경기인 만큼 메달을 받는 건 정말 큰 영광이죠. 특히 금메달리스트는 국가 영웅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포상금도 크죠. 이러니 선수들이야 올림픽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왜 각 국가들도 올림픽 개최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아마도 머니, 이 경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올림픽과 경제, 이게 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말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 있다.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 정신에 맞게 감동적인 페어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혀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하지만 올림픽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기보다 손익계산서라는 말이 있을 만큼 비즈니스 무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결과는 의외입니다. 보세요. 올림픽 이후 개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모양이 마치 골짜기와 같다 해서 골짜기 효과, 영어로는 벨리 이펙트라 부르죠. 그렇다면 그 골짜기에 가장 깊이 들어간 올림픽은 언제 어디서 열린 올림픽이었을까요? 바로 옆 나라죠.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사실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 취소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에 쓴 돈만 약 17조 원에 위약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년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싶어 미뤘는데 소용없었죠. 결국 박수도 환호도 없는 썰렁한 무관중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팔린 티켓 359만 장 환불해줬고요. 그 손실만 9천억 원. 진짜 억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올림픽 때문에 새로 만든 경기장이 8개인데 가장 규모가 큰 국립경기장 한 곳의 시설 유지 관리비로만 매년 250억 원. 다 국민 세금이죠. 이때 일본 올림픽 성적이 3위였지만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등수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적자를 약 41조 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역대 올림픽 통틀어 가장 큰 적자라는데요. 사실 올림픽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하지만 늘 이득을 보는 곳이 있죠.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예요. IOC는 스폰서 수입, 중계권료, 입장료, 라이선싱 등으로 번 돈의 50%가량을 올림픽 개최국 조직위원회에 보내고 40%가량을 회원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산하 스포츠연맹 등에 지원을 합니다. 10%는 IOC에 고스란히 남는 돈이죠. 수익 규모도 천문학적인데요. IOC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우리 돈으로 7조 1,600억 원 수익을 받습니다.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 속담이 여기 딱 맞는 경우겠죠?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에서 잘 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박에 2,500만 원 하는 호화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누구 돈으로요? 당연히 개최국 돈으로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적자 기록을 깨기 전까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최악의 적자 올림픽으로 꼽았어요. 12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서 2006년까지 30년간 빚을 갚았죠. 마스코트인 비버 아미크도
왠지 슬퍼 보이지 않나요? 2004년 그리스 올림픽도 빚잔치였어요. 제1회 올림픽 개최 이후 108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는 자부심이 높았던 탓이겠죠? 예산은 16억 달러로 잡았는데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무려 10배를 더 써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죠. 그리스 국가부도의 조짐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들 해요. 92년 프랑스 알베르빌 올림픽도 처참했습니다. 400억대의 적자를 내면서 도시 인구 한 명당 216만 원의 빚쟁이가 됐어요. 23년 동안 40%나 오른 주민세를 내야 했죠. 그런데 왜 다들 올림픽 개최국이 되길 바라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접전을 펼친 끝에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정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다들 똑똑한 분들인데 이렇게들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죠. 현장에 나가 있는 고은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천 기자.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1984년의 올림픽 현장입니다. 첫 번째 흑자 올림픽이자 상업 올림픽의 시작인데요. 맥도날드가 수영장 스타디움 건설을 후원했고 올림픽 내내 코카콜라가 물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코카콜라 등 35개의 회사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64개 회사와 공급사 계약, 65개 라이선스 계약으로 올림픽에 관한 모든 것을 기업과 연결시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올림픽 사상 최초의 흑자,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억 2,270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때까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비하면 엄청난 흑자를 거둔 셈입니다. 이때부터 후원 계약사 독점 권리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치킨 먹고 싶다는 말에 후원사의 치킨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바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의 시작이 84년 LA 올림픽이었던 거죠. 개최국인 미국의 경기 성적도 좋았습니다. 메달을 무려 174개나 따면서 1위에 올랐죠. 우리나라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에선 무려 4위란 성적을 냈는데요. 바로 우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날입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죠. 88 서울올림픽은 세계적으로도 냉전시대, 동서양대 진영이 모두 참가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개최국인 우리나라엔 훨씬 더 큰 의미를 줬습니다. 서울은 88 서울올림픽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인데요.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일단 외국인 손님들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항이 필요하죠. 그 당시엔 김포공항만 있을 때입니다. 김포공항을 확장해요. 그리고 경기장이 있어야죠.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선수들과 기자들이 묵을 아파트도 만들죠.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도 깝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림픽대로죠. 이때 한강 고수부지도 만들고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한강 수질도 개선합니다. 이후에 한강변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게 되죠.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 하나였는데 2, 3, 4호선도 개통을 합니다. 고층 빌딩도 지었어요. 개포,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신시가지도 이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엔 길거리에 쓰레기도 막 버리고 신호도 무시하고 막 다니고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마라, 무단횡단 안 된다, 외국 손님들 오시니 시민의식 높여야 한다, 교육도 진행을 했죠. 그렇게 무더위를 피해서 1988년 9월 중순 서울올림픽에 막이 오릅니다. 서울올림픽은 290만 명 관광객을 끌어왔고 생산 유발 효과 5조 원, 부가가치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국민 GDP의 2%에 달하는 규모였죠. 국민소득도 늘어났어요. 4,653달러에서 88 올림픽 이후엔 5,000달러를 넘어서죠. 최초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1988년입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62.5원으로 책정되죠. 다음 해인 89년엔 600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지금은 뭐 껌값, 아니 껌 하나도 못 살 값이지만요. 88 서울올림픽은 꼭 경제적인 변화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간접적인 효과도 엄청났어요.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시합과 시상식만 보여주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15,000명이 넘는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은 대한민국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코리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름 모를 국가였는데요. 알더라도 6.25로 폐허가 된 곳, 전쟁고와 이것들만 떠올리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계인들이 모두 알게 됐죠. 이런저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에 꼽히기도 합니다. 앞으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8년 다시 LA 하계올림픽, 그때쯤엔 저희 해외여행 꿈꿔볼 수 있겠죠? 하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답게 모두가 행복한 올림픽이길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이게 뭐니였습니다.